원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최용순 회장님이 총론이라면 저는 2020년, 2019년 젊은입니다. 그래서 당면 과제의 유기독화 콘서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성적인 한 문장을 바꿨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을 보면 까미가 가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고 이런 멋진 문구를 보고도 감탄사가 안 나오면 훌륭한 것이게 살기 힘듭니다. 다시 합니다. 모든 잎이 꽃이 되는 가을은 두 번째 겁니다. 와우. 뷰티풀. 전라도 말로 아싸다오로. 이 가을 들판에 우리는 두 가지 명제를 갖고 왔습니다. 2019년에 참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2020년 힘찬 새 출발을 합니다. 이 가을 들판에서 우리는 추수와 활용의 두 가지의 명제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광화문 들판을 유심히 찾아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앞에서 우리 5천만 민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어느 해 이 가을 문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일, 질문하는 능력. 특히 질문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1, 2번이 나오면 3번 견적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돼? 그러니까 1, 2번이 견고할수록 3번이 나와요. 우리가 당면가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 뿌리와 줄기와 잎이 결실이 있는데 잎과 결실을 갖고서는 이 변화가 작심삼일 되는 이유가 후에만 뿌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줄기. 그래서 왓세라이고 합니다. 자, 요즘에 트럼프와 맞선 중국의 늑대입니다. 푸른 늑대입니다. 이 런정 페이가 화웨이 CEO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그러니까 이 철학적 문제를 고비할 때마다 물으면서 나는 성장합니다. CEO는,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질문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의 능력이 오늘 이 한 문장으로 바꿔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풋, 즉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벤자민 프랭클린, 샤무엘슨, 우리의 어떤 그런 끊임없는 인문학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레터링, 즉 100%를 그 참급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교육, 그리고 지속성장과 우리들의 생존의 원천도 교육입니다. 우리 최용순 회장님이 66세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67세입니다. 고사님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농경시대 때 학교 다녔잖아요. 산업시대 때 취업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 때 창업했잖아요. 디지털을 거쳐서 모바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 때 졸업고 나서 분석계획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요? 교육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대에게 청소하는 일이 맡겨졌다면 그 청소를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든 베토벤이 작곡을 하든 섹스피어가 시를 쓰든 그러니까 청소질, 복사, 커피 타주는 일,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일을 이렇게 불멸의 순간 예술적 혼을 갖고 해라. 그러니까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동양에서는 중요 23장에 동직변, 감동시키는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슈를 그걸 대한민국의 스타명을 데려갔습니다. 영화배우입니다. 요즘에 송중기도 나올 형편이 안 되고 현빈.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있는 자는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삼책은? 혹시 삼책은 아는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의 중용 23번째 장로입니다. 다시 복습을 합니다. 무시하지 않고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면 배어나오고, 배어나오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새롭고.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돌파는요, 작은 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자, 위기돌파 가운데 첫 번째가 좋은 시절은 끝났습니다. 왜 강의를 들어도 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업체마다 선생님 어떻게 하죠?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는 뭔가 들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보면 강의 듣기는 5%, 결국은 95%는 이 불씨를 불꽃과 불빛으로 만드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로버트 키오사키. 일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5가지 이유가 소상탓, 여건 탓이 아니라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그만한. 우리가 왜 부자가 안 될까요? 우리가 왜 시행착오를 겪을까요? 5가지. 절단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름은 똑같으죠? 고릴라. 성이 틀립니다. 이쪽은 고시, 이쪽은 개시입니다. 하는 짓이 너무 특이하죠? 고릴라는 느려 터졌고 게릴라는 빠릅니다. 고릴라는 익숙한 길만 다닙니다. 게릴라는 없는 길도 만들면서 갑니다. 고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게릴라는 말랑말랑한 유연성입니다. 나는 고릴라입니까? 게릴라입니다. 자, 제가 작년에 가장 충격적인 동결을 나간 뉴스는 여러분 이 뉴스입니다. 한국 유통의 빅3가 2018년부터 전부 다 적자로 들어섭니다. 2019년 더욱더 심하군요. 이마트는 주가가 반토막, 사무라이 토막이 났고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1년 12달 통큰 세일을 해와야 고객들은 따릅니다. 지금 이 유통 빅3를 한 달에 2번씩 무조건 쉽니다. 골목상권에 그 어려운 전통시장에서 대모를 해서 무조건 쉬게 되는데 이 시대는 끝났습니다. 또 하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강남역은 한국의 대표 상권이고 파리바게뜨는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강남역 파리바게뜨가 작년 11월 달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통의 상식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좋은 시절 끝났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제가 상반기 때 가장 만난 충격적인 뉴스는 여러분 이 뉴스입니다. 1700명 엘리트 MBC 직원이 벌어들인 수입과 6살 보람이가 벌어들인 수입이 같다는 사실. 진원지는 MBC 노동조합입니다. 자, 주저앉아서 종말을 기다릴 수는 없다. 어제 하루 MBC 광고 매출이 1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 손이 떨려 아침마다 광고 실적을 확인하기 두려울 정도이다. 임직원 1700명의 지상방송다가 6살 보람이의 유튜브 방송과 광고 매출이 비슷했으니 MBC의 경영위기가 아니라 무슨 위기라고요? 생존. 다시 한번 따라서세요. 무슨 위기? 생존위기. 여러분, 경영위기가 아니라 생존위기다. 금년 7월 달에 이 뉴스가 대한민국의 특히 청춘들에게 얼마나 좌절을 한 것입니까?
10살 보람이가 청담동 100억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이 보람이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가 되면 삼촌 들어오고 짜장면 먹고 이빨 닦고 그냥 사치게 사박고요. 이게 뭐 콘텐츠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여기가 우리나라 자본주의 민낯이고 희망이자 절망이면서 연세대 그 어느 학생이 이 사실을 보면서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좌절감과 허탈감에 글을 씁니다. 구독자 1800만 그리고 조회수 1000만. 여러분 지금도 시골에서 MBC 들어갔다면 동네 입구에 프랜카드 붙입니다. 누구네 집 둘째 아들 MBC 들어갔다. 그런데 그 엘리트 직원 1700명이 벌어들인 수입과 10살 보람에 벌어들인 수입이 같아졌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비율,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게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던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변했다. 모든 것이 바뀐다. 모바일과 소셜미디어가 촉발하는 새로운 세상. 앞으로 세상의 주역들은 이 책 저자는 근본 없는 것들이 세상이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근본 없는 것들을 만납니다. 먼저 유니콘 기업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 여러분 야놀자 무슨 무한 명예들 듣보잡들이죠. 먼저 야놀자입니다. 모텔 플로코비 이 야놀자가 지역 가치가 유니콘 기업 1조를 넘어갑니다. 이 기업 대표는 이수진입니다. 뭐하다가 모텔 청소 알바하다가 근본 없는 것이 심심풀이로 인터넷 카페 플랫폼을 만들고 사람들을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고 모이주고 키워서 잡아먹는 새로운 모바일과 SNS 새로운 세상이 모텔 청소 알바하다가 근본 없는 것이 만납니다. 안산 출신의 스타일남자의 김소희가 기업을 세계적인 그 노래에다가 6천억 주고 팔고 회장자리에는 차고 앉았습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낙하마 출신입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안산역에서 동대문 운동장 가서 백바지 하나를 사입고 동네를 돌아다니더니 동네 언니가 소희야 너 그거 나한테 팔고 너 하나 또 하나 사와. 이게 사업시장입니다. 네? 12년 만에 기업을 노래에다가 6천억 팔고 수십억의 연봉 받으면서 회상자를 차고 있습니다. 근본 없는 것이. 오토바이 기업 이 배달의 민족이 배민이 송파구축에서 가장 일 잘하는 이 배민이 이제 골드만삭스가 한국에서 가장 주목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이 됐고 부동산, 직방, 다방으로 다 넘어갔고 지식경영 콘텐츠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탑급, 듣보잡의 대도서관의 이름으로 연간소득 수십억을 유튜브에서 부과합니다. 대학 시간 강사 3만 명이 잘려나갔습니다. 지난 여름방학에. 왜? 4대고 방학 때도 이제 월급제 됩니다. 대학에서 참고 있으니까 6만 명을 3만 명으로 속발하고 앞으로 대학교 시간 강사 되려면 4대보험 자격증을 갖고 시간 강사해야 합니다. 시간 강사 얼마 받습니까? 제가 종합안과에서 200만 원 드리고 왔습니다. 학교 대학원 나와야 됩니다. 석박사야 됩니다. 유학 갔다 와야 됩니다. 토익 잘 봐야 됩니다. 걔들이 200만 원으로 시험하고 있을 때 듣보잡은 연간소득 20억을 새로운 세상. 교생 성공신학생 미학가 행상하다가 막노동하다가 청바지 장사하다가 모텔에서 알바하다가 새로운 세대의 질세, 연결, 개방, 소통, 인문학이라는 연계 소문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에서? 카페인에서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카페인 3분의 1만 따라졌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카페인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입니다. 앞글자를 딱 땄죠? 카페인에 중독된 이 아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유린하고 흉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익숙한 낯선 하나를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위기인가? 위기는 유형과 교육입니다. 먹구름 한국경입니다. 어느 것 하나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리더는 장하준 교수는 장하성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
캠브리지 대학에 지금 한국 경제는 국가 비상사태다. 저 한 문장을 사회다라고 했더니 주와 한국 경제 시제 지금 결론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부중공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올바르게 가고 있다. 고용상 양가질이 되고 있다. 정책 기도로 교도로 추진했다. 이 연사를 들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그 다음날 칼럼 씁니다. 사람 염장 지르고 있다고. 여러분, 정부의 태클을 앞두들 전문가들은요, 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세요.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달 보고서를 지표 부진, 리스크 확대, 지표 부진, 위기의 시그널을 날리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보고를 받는지 태평세월이 어느 나라 성숙한 곳이 없습니다. 성장, 소비, 수출, 투자.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컨텐시 플랜 비상계획 마련하라. 미국의 재무장관 세계 경제 이제 최대 위기가 된다. 오죽하면 국채은행이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명령 내렸잖아요. 국장들에게 최악 상황 닥친다. 비상대책만. 가장 안 움직인다는 한국은행 총재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현장 글로벌 정책 파트너에서 일단 비상 사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뭘까요? 케네디가, 여러분 조레프 케네디가 위기를 이렇게 멋지게 말합니다. 동행에서는 크라이스를 위기라고 쓴다. 위는 위험을 뜻하고 기는 기회를 뜻한다. 위기 상황이 오면 위험을 예측하는 동시에 기회를 살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위험과 기회입니다. 자,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으려고 2명을 보냈습니다. A 과장, 본부장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놈들이 신발을 안 신습니다. B 과장, 본부장은 희망이 보입니다. 이놈들이 신발을 신지 않는데 이놈들에게 신발 신는 방법을 가르치면 우리는 수익 기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인데요. 결국은 시장 상황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 마음입니다. 저는 이때 분당 차병원에 있었습니다. 이용무 원장이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위기 돌파로 좀 준비를 해주시오. 9월 2일. 그런데 왜 위기라는 말에 보면 뒤에 키워드가 탈출이 있고 극복이 있는데 왜 위기 돌파일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탈출은 에스케이프, 도망 나오는 겁니다. 극복은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기에서 가장 적극적인 주였다는 것이 바로 돌파인데 쳐서 깨뜨려서 뚫고 나아갑니다. 위기는 탈출이 아니라 극복이 아니라 바로 돌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기 돌파,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 적극적인 위기 대처 방안이기도 합니다. 자, 앤드류 그루버 인텔리전스 유태인입니다. 다음 달 주제가 우리 11월 달 주제가 이스라엘 유태인인데 이 인텔 전 회장 앤드류 그루버 회장은 한가라 출신 홀로코스트 이제 아우슈비츠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절호의 찬스는 미국으로 도망가서 인텔, CPS 최강자 굴리건데 이렇게 위기를 나쁜, 좋은, 위대함을 판별하는 기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인텔 회장 앤드류 그루버 말입니다. 나쁜 기업은 위기에서 몰락한다. 좋은 기업은 위기에서 생존한다. 그런데 위대한 기업은 위기를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는 몰락한다, 생존한다, 성장한다의 갈림길이. 자, 그렇다면 이제 위기돌파 사례 공유입니다. 여러분, 정답 없습니다. 해답만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각자 고생입니다. 지난 국민날 살아남은 이 개는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슬픈 표정을 지어라. 최대한 몸을 털어펴라. 잔뜩 눈물을 먹어보라. 도둑을 잡아라. 새끼를 가져라. 병든 잡아라. 탈퇴 성공하라. 저 개도 지난 국날을 뭐라도 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는 페이스북 사무실에 있습니다.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완성된 것이 완벽한 것보다 우리가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완벽한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마무리를 해라. Done is better. 완성된 것이 완벽한 것. 작년 가을에 80명 종업원에 제가 워크숍을 가서 특강을 하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에서 80명 프랭카드에 걸린 걸 보십시오. 노력하면 죽고 변화하면 뒤쳐주고 바뀌면 성장한다. 제가 이 사장님의 인문학적 성격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노력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워크숍을 할 때 야 우리 열심히 하자면 야 우리 같이 죽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변화하면 뒤쳐진다. 그런데 이 식자재 80명의 사장님은 바꿔야 성장한다. 이 80명 종업원과 1박 2일 워크숍에 이 슬로건으로만 종이씨를 어떻게 만들까요? 제가 세 가지 한국, 일본, 중국의 세 가지 첫 번째가 도요타입니다. 카이젠입니다. 개선은 영원한 문화. 여러분 타도도요타는 경쟁기업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도요타 내부에서 이 구호를 외칩니다. 타도도요타. 현재의 도요타를 타파하지 않으면 미래의 도요타는 없다. 그러니까 가장 힘센 적은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금의 중요성입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세 가지 유명한 지금, 현금, 소금이 아니라 위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금,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고와 원가 점검에서 저스틴 타임, 주문받은 차만 생산.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가 새로 신차를 발매한 도요타가 영업라인에서 3년에 70만 대 팔겠다고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도요타 영업라인에서 1년 만에 딱 달성합니다. 3년치 목표를 1년 만에 달성했으니까 누가 뭐래도 일 잘한 겁니다. 이제 본부를 찾아봅니다. 야, 이번에서 몇 명 승진할까? 그런데 도요타 본부에서는 관련 부서장 5명을 다 잘라버립니다. 왜? 아니란 목표가 사람의 능력을 소멸시킨다. 낮은 목표를 가지고 높이뛰기 선수가 낮은 발을 놓고 지들끼리 사치기 삽박거리게 다 잘라버립니다. 아니란 목표가 사람의 능력을 소멸시킨다. 전 세계가 도요타의 이익을 가지고 포드와 GM과 벤츠와 BMW가 충격을 받아요. 불멸의 1등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늑대정신 화해입니다. 힘이라고, 침이라고, 두려움. 저는 늑대 이 말을 좋아합니다.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얻은 음식은 그것은 독약 아니면 처음에 생존전력 늑대처럼해서 인구가 나오고 징기스칸 나는 몽골의 푸른 늑대다. 나의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 집에서 고깃국을 먹는 날 제국의 운명은 끝나겠다. 끊임없는 푸른 늑대 정신을 강조한 징기스칸입니다. 그래서 늑대를 스승으로 삼고 제국을 건설하고 있죠. 화웨이는요 철저하게 늑대 정신, 늑대 기업이에요. 화웨이는 덤핑, 경제, 모방 등 수상방을 잡고 저돌적으로 경영하고 화웨이가 갖는 곳에 풀 한 포기도 남지 않는다는 이 말이 있는데 늑대는 작전을 수행하는 유일한 동물이죠. 척후, 유인, 내복, 호의, 귀숙을 팀워크로 구성합니다. 이게 늑대입니다. 이 화웨이의 이 런정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늑대처럼 민감한 후각, 불굴의 진취성, 팀플레이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국 기업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후 6시만 되면 땡 하면 워라밸을 위해서 시간 보고 딱 계십니다.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직장 괴롭힘 방지, 뭐를 위해서? 워라밸 소확행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화해는요 오후 6시만 되면 야전 침대가 놓여지고 그날 저녁 야식 전투 식량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늑대 무리들이 먹잇감 위에 달려가요. 여러분 이 그림이 오늘 리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오래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하면 아침 출근 일합니까? 스트레칭 해야죠.
커피 한 잔 마셔야죠. 그러면 오전에 일 몇 시간 합니까? 오후에 점심 먹고 또 피곤하죠? 그럼 몇 시간 일합니까? 그런데 6시만 오면 하던 일을 마치고 떼봅니다. 모 기업은요, 6시 10분에 모든 컴퓨터가 다 작동이 중지가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한쪽은 늑대입니다. 화웨이가 영국 R&D만 10몇만 명입니다. 얘들이 저녁에 야전 침대를 놓고 이 야식을 먹으면서 달려갑니다. 노트북이 자, 그들이 보는 포스터입니다. 이게 화웨이 사무실마다 걸려있고 미국이 가요. 그 수많은 상처와 상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그림, 영웅작으로 많은 고난을 겪는다면서 이 그림을 보고 저들이 자극을 받아요. 심지어 커피 홀더에까지 직원들을 세뇌시키면서 이렇게 벽에다 붙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게 화웨이 사무실 벽마다 붙여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고통과 기쁨이 있다면서 이 발레리나의 토수지에 가리 있는 적을 보면서 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 어떤 그림이 걸려있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이격부가 걸려있습니까? 세 번째, 삼성전자 반도체 8월 29일 97일 삼성에는 그 유명한 삼성 용어 사전에 매기를 등장합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경남의령원에 A라는 노래는 매기와 미꾸라지를 함께 넣어놓고 B라는 노래는 미꾸라지만 넣어 키우면서 가을 추수 무렵에 미꾸라지를 잡게 하는데 A, 매기와 함께 큰 미꾸라지는 살도 통통하고 행동고 기르는데 미꾸라지가 없는, 매기 없는 미꾸라지는 흐물을 기진맥게 돼요. 결국은 매기를 살리는 것은, 미꾸라지를 살리는 것은 매기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산호, 도요타, 소니가 스승입니다. 그들을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1994년 8월 29일 날 삼성전자가 256메가디램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출시일이 8월 29일. 왜? 광복절도 아니고 여러분 경술국치 189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개발합니다. 이래서 반도체의 출시일이 8월 29일. 그날 광고입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의 소니, 도시바, 산요에 반도체가 있습니까?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청출어라고 이런 청출어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배우고 익혀서 경쟁을 이기는 것이 이게 진정한 승리고 여러분 조선 어디서 배웠습니까? 기계 어디서 배웠습니까? 철강 어디서 배웠습니까? 자동차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기잖아요. 죽창 들고 싸우자? 여러분, 우리 3만 명 동학농민 죽었을 때 일본군 1명 죽었어요. 관군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타이틀이 시산혈해. 시차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루고. 죽창의 사정거리 3m, 5m, 무라다스 총 850m 밖에서 한 명 한 명 명중 높은 저격병으로 쏘아버려요.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한국 야구팀 60개 팀, 일본 고시행 야구팀 약 5,000팀입니다. 그런데 대등하게 경쟁을 합니다. 일본 우리가 야구 어디서 배웠습니까? 백인천이, 장훈이 우리가 일본에서 배웠습니다. 김성근 일본 야구를 갖고서 한국에 투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제 대등하게 경쟁하잖아요. 유현진이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배우고 학습하고 경쟁하고 이기는 거지. 추창들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세운동하고 불황이 허상납니다. 여러분, 전승불복 응용무기라는 손자병법에 이익을 전쟁의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 변화에 바꿔 유연하게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2020년은 2020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의 예민한 촉감, 늑대정신, 리더의 진짜 감옥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북극성을 찾아야 돼요. 북극성은요, 거센 풍랑을 만나면 항해사나 탐험가들은 흔들리지 않지 북극성을 쳐다봅니다. 다른 별들은 유성인데 북극성은 정복항에서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해사나 탐험가들은 유기 때 이 핵심과 원칙을 올바로 가는 방향이 중요하고, 자,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흔들리지 않는 비전, 원칙, 꿈이 중요합니다. 자, 디에스타는 참사, 재난, 재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원이 디스 사라진다, 별을 뜻하는 에스타. 그러니까 별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방향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게 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북극성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자, 일본에 있는 시세이도가 프랑스로 나갈 때 그들의 출사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익숙한 대륙에서 벗어나 미지의 대륙으로 갔다. 지도는 없다. 오직 별을 보고 갈 뿐이다. 그 별을 우리의 꿈입니다. 가슴 설레는 꿈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도쿄대 꿈, 여러분 너무나는 5글자의 꿈이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이거 외우세요. 꿈을 꾸고 사랑을 하고 싸움을 하십시오. 미켈란젤로는요, 절대로 꿈과 비전과 타협을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낮게 잡고서 성공하는 것. 이거 망하는 길이거든요. 몰락하는 기업, 탈출하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은 이 꿈과 방향에서 거든요. 그래서 설득당하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가끔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꿈을 박살을 냅니다. 의도적으로. 되겠어요? 경제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길 알아볼까요? 그 꿈이 아니죠. 그것은 심심풀이 꿈입니다. 제가 제안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역방향으로 논리가 정해오는 사람은,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분명히 설득당하는 꿈은 그 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설득당합니까? 사랑 설득 안 나가. 두 번째, 프로가 돼요. 프로는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말든 안 하다 프로라는 접두에 우리 상품 프로도 촉진 프로모션, 고객 프로스펙, 사업계 프로젝트, 프로필, 실천 목록, 왜 여러분들과 위기돌파의 도구인 이 모든 경영의 키워드들이 앞에 프로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단어가 한 날 한시에 맞는 단어가 아닌데 쓰여지다 보니까 전부 다 앞에 프로라는 접두사가 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프로는요, 프론트. 선견, 선수, 선제, 먼저 보고, 먼저 손을 쓰고,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선제거든요. 프로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웨스트포인트 100주년 기념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어났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 자랐는지 웨스트포인트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여러분이 보시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의 관심은 능력이어야 됩니다. 군더더기 돼서 어디서 태어났대, 어디 나왔대, 어디 스펙이 돼, 무슨 당국대학교 일제자가 뭐대.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신지의 동생 신지원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5가족 중에 1,700만 원 생존에 개발할 때 신지에는 일본에서 57승을 하고, 그 밑에 신지원이는요, 어머니 스펙 없이 서울대학교 문제학과에 합격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근본 없는 것들이 지금 세상에 모텔 청소 알바하다가 무슨 낙가마 하다가 미학가 행상하다가 저렇게 된 일은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세상을 보는, 저는 그들로 한 번씩 가끔 밥을 먹습니다. 또 그들끼리 클러스터가 있어요. 우아한 형제들, 야놀자, 하람돼지, 총각내 야채가게, 걔들 오고 젊은 친구로 밥을 먹으면
걔들이 한국을 글로벌을 찢어먹으려고. 그냥 찢어먹으려고. 부정적, 소극적, 수동적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고. 자, 마지막으로 두 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했습니다. 자, 메가더 장군입니다. 여러분들의 임무는 명확하고 신성불가치고요. 그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이 군인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축구선수는 펠레는 축구의 목적은 점수를 내는 것입니다. 수비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비의 최고의 결과는 지지 않는 것이지만 지지 않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의 목적은 점수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적은 뭡니까? 일을 왜 합니까? 마케팅의 최고의 전설 필립 코틀러입니다. 마케팅은 기회를 찾아내고 개발하며 그 기회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기술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원칙. 오늘 최영순 회장님이 말하는 리더는 돈을 버는 것이 리더십니다. 군더더기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 깔끔합니다. 자, 그러면 2019년 생산성 주력을 해서 알찬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거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 그리고 2020년 생존의 창조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동시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는 수학, 하나는 파종,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70, 20, 10의 법칙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70%에 집중하고 새로운 일에 20%, 그리고 미래에 넥스트. 이게 CDM의 일하는 법칙, 구글의 일하는 법칙, 이걸 해서 이 법칙은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Now와 U와 Next를 구분을 이렇게 시간의 업무의 배정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일을 수행하면서 2020년 새로운 스토리를 만드는 큰 그림과 밑그림을 하는 미래, 메이와 넥스트를 같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도라갈배를 침몰시켜야 돼요. 이 파도침주는요, 우리가 장주들 때 초완전,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의 그 한나라의 항우입니다. 사기를 쓴 사마천은 이 항우를 유사의 최고 인물이다. 26살에 최강 진날의 반기를 들고 3년 가진 27살에 18개 전 촉회에 등록했으며 팔적장실에 절세문 위와의 로맨스, 지금도 중국 가면 최고 경극 회양거리의 드라마가 바로 이 항우와 우유와의 로맨스입니다. 그런데 이 변방있던 항우가 수직상승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파부침입니다. 도라갈배를 침몰시켜라. 솥단지 깨버려라. 여러분, 항우의 라이벌은 이때 세계 최강 진시황입니다. 변방있던 항우가 진시황을 어떻게 이깁니까? 항우랑 쥐루 싸움에서 맞붙었는데 항우가 명령을 해야 됩니다. 부하들에게 솥단지 깨버려라. 그리고 도라갈배를 불질러버려라. 그러면 항우의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진나라의 진시황을 이기는 겁니다. 9번을 싸웠는데 9번을 다 이깁니다. 여러분, 배수진의 결산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를 계기로 항우는 재앙의 맹주가 있습니다. 9연승?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KT의 강백호는요, KT의 주전 선수입니다. 그런데 6월 21일 날 부산 49년에서 수비하다가 철조망에 손가락이 딱 찔립니다. 여러분, 타격왕 홈런왕이 팀의 간판 타자가, 부동의 간판 타자가 부상에서 딱 빠집니다. 전력 손실이죠. 전력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이후에 KT는 9번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배들이 그날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야, 강백호의 빗자리를 우리가 메우자.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역량이라니까요. 작년 러시아 월드컵에 우리는 세계 1등 독일을 2대0으로 이기잖아요. 왜? 1차전 멕시코, 2차전 스웨덴이 치르고 3차전 독일인데 이거 깨지고 예선 3차전 가면 인천공항에 축구팬들이 엿세례를 하니까 신태용이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이수진 야구는 안 죽일길 꺼내잖아요. 필사직생 죽기 살기를 해보죠. 그래서 2대0을 이긴다는 거예요. 저 독일을 지난해 월드컵 우승팀 브라질을 7대1 이긴 나라를 우리는 오늘 세계 1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두 달 뒤 자카르타 아시아 경기에서
우리는 세계 171등 말레이시아에게 또 2대1로 쪽팔립니다. 우리는 오늘 세계 171등에게 진다니까요. 왜? 우리 마음에 따라. 파부 진주가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그래서 전쟁은 마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파부 진주는 피장을 먹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위해 속단지를 깨고 무사일의 배를 침몰시키십시오. 절박한 심정으로 알찬 마무리, 힘찬 새 출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딱 이게 100장째입니다. 40분의 경이로운 100장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셨습니다. 어느 날 삼성임직원 35만 명이 출근을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딱 켰더니 이 화면이 딱 뜹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핑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보입니까? 핑계가 보입니다. 오늘 위기 돌파는 방법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메시지가 위기 돌파의 작은 불씨가 돼서 현장에서 불꽃과 불빛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에 유성이 있고 북극성은 정지선이죠. 정지성. 그래서 우리가 전부 정지성 그 북극성을 우리가 모두가 주목해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실행하신 분 몇 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디오스의 우리 김명준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정영철 사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 맨소리담에 임현정 사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이클로스의 지용덕 박사님, 지용덕 사장님, 예, 이쪽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시면은 제2주제가 아니라 이제 가을 사진, 아주 좋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야외 이번에 그 단풍 그 여행을 좀 많이 하시고 그 공간을 그 생각을 상당히 좀 이렇게 고려하시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가을 공기상은 그 표지 제일 마지막 뒷장에 56페이지입니다. 월요일 날 우리 드러크 연구회 모임이 있습니다. 드러크 경쟁력 그룹이 그렇고 조영덕 박사 전문가인데 아주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시간 되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월 25일에는 축에 골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0대 골프장 중에서 가장 좋은 소노텔리체 골프장에서 합니다.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신동춘 박사님이 항상 강의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 마무리가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 책임 마무리 제가 말씀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강사 두 분이 최고의 명강이라는데 제가 뭐 덧붙일 말은 별로 없을 듯 하지만 또 기회를 주시니까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최영순 회장께서 그 실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공부하고 관련해서 재미난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냐. IQ 차이가 크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대개 그 젊은 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고 산만합니다. 산만하면 이게 절대로 안 돼요. 이 절제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애들이 이거 하고 공부해야지 이러다 보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끈꾸 맺는 그 결단이요. 그 다음에 집중이 필요하죠. 예, 저도 옛날에 공부했지만은 엉덩이가 땀이 나게 진득하게 앉아있을 때 됩니다. 뭐 10분 하다가 일어나고 뭐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실행력은 목표에 비추어서 자기 행동과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예, 두 번째 우리 김광원 원장님이 그 위기 돌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집에 가면 주로
KBS, MBC는 뭐 아예 안 본 지가 오래됐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동물의 세계, 그 다음에 요즘에 그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하고 뭐 소련하고 싸운 것들, 그 주로 연합국들이 싸운 것들 많이 보는데 거기 시사점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보면 그 얼룩말들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 거는 이제 풀이 많이 있고 해서 하는데 뭐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데 이게 또 사자나 큰 그 프리데이터한테는 이제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냐면은 집단으로 몰려갈 때 틈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그 약자들이 집단에서 처질 때, 또 새끼들이 그 엄마를 갖다 잃고 처질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사자도 공격이 실패하면 굶어 죽는율이 한 10%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상대적인 관계입니다. 강자가 꼭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얼룩말들은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집단의 힘으로 방어를 하죠. 집단을 뭉쳐서 사자가 왔을 때 뒷발질을 한꺼번에 하면 사자가 절대로 공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도 어미 품에 앉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보호를 받고, 이게 동물의 세계이고, 우리 기업과 사업을 할 때 항상 뭐 우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위기를 돌파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도 상대적인 건데 그 정보가 중요하죠. 그 동물들이 사자가 오는 징후를 포착했을 때 빨리 소리를 지르면 일시적으로 퍼져가지고 잘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전략이 필요하고. 예, 마지막으로 그 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안보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제가 생각하는 건 무엇보다 위기는 도덕의 실종, 원칙의 실종, 상식의 실종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건데, 제가 요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받아서 광화문에 나갔더니 몇 수백만이 오셨는데, 이건 국민의 분노가 그 원칙과 상식의 그 배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기를 돌파하려면